반갑습니다. 대학과 학생의 연결고리 입시통 나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3대 사학으로 출발한 동국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학교의 역사는 물론 현재 특성화되어 있는 학과와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또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시 결과와 학교 선택의 기준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국대의 장점은 오랜 역사와 문학적 성과라고 할 수 있어.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의 3대 사학으로 연세대, 고려대와 더불어 동국대가 있었고 114년의 전통은 급변하는 한국사의 역사와 같이 많은 결과와 에피소드를 만들어냈어. 이러한 역사 외에도 3.1운동을 주도한 이유로 폐교를 당하는 아픔도 가지고 있는데, 해방 이후 동국대학으로 승격되었고 전쟁 이후 종합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문학계에서 많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독립운동가이자 스님,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을 비롯해서 근현대 문학의 대표주자인 조정래, 조지훈, 신석정, 신경림, 황석영 선생님 등을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한 학교야. 학교 이름을 동국으로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분은 동국대 국문과 양주동 교수님인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고전 문학을 배울 때 항상 두 분의 해석을 따로 봤을 거야. 한 분은 김한진 선생님이고 바로 나머지 한 분이 양주동 선생님이야. 동국대학교의 동국이라는 이름은 햇빛 밝은 동쪽의 아침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동국대 두 번째 장점은 바로 경기, 일산의 고향 캠퍼스야. 원래 동국대는 서울 본캠과 경주 분리캠을 가지고 있었어. 분리캠인 경주캠에서 서울 본교로 전과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과탑 학점에 토익 850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해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해. 또한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도 않고 한번 탈락하면 그것으로 끝이기에 재수, 삼수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나 경기도 일산 고향에 있는 바이오메딕 캠퍼스는 본교와 동일한 이원화 캠퍼스이고 동국대의 중점 사업 관련 학과, 대학원,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이야. 의대와 한의대, 약대를 비롯해서 바이오 시스템, 법무행정대학원, 의료기기대학원 등이 들어와 있어. 앞서 언급한 문학의 거장 국문과를 비롯해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경찰행정학과, 많은 연예인과 방송 관계자를 배출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나름 선방 중인 법학과 등이 모두 문과에 속하기 때문에 문과 특성화라는 고정관념 이미지와 이공계의 특성화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최근 몇 년 동안 이공계 및 의학, 바이오, 생명공학으로 특성화를 굳히기 위해서 동국대의 많은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야. 세 번째 동국대의 장점은 이런 이공계 특성화를 위한 기반을 충실히 다지고 있다는 점이야. 이공계 특성화 분야에서 BK21 사업에 선정된 전자공학, 화학, 화공, 토목공학 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2016년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암호화폐 보안 기술이나 그와 관련된 법 제도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또한 융합 에너지 신소재 분야에서는 카이스트, MIT 등과 함께 그래핀 반도체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 현재 나노 분야의 세계적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중이야. 이 외에도 생체 화학 분야, 식품 바이오 분야, 의료 기술 분야, 차세대 에너지 분야, 미래혁신 신약 연구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미래기술과 4차 산업, 의료 환경 기반의 이공계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동국대 네 번째의 장점은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 제도가 다른 대학에 비해 활발하다는 점이야. 어느 대학이나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는 가능하지만 지원 제약이 많다든가 TO가 부족해서 재학생끼리의 경쟁이 치열한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복수전공, 부전공 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그에 반해 동국대는 불교대학에서 일반 학과로의 또는 비의료에서 의료로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학과의 복전과 부전이 열려있다고 보면 돼. 가령 외국어나 사회 관련 전공자들이 경영학으로 복수전공을 신청한다면 거의 100% 된다고 봐야 돼. 그러고도 일부 학과는 TO가 남아서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있어. 전과 인원은 이러한 복수전공 TO보다는 적지만 이 또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하고 적성이 잘 맞지 않는 학생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좋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입결이 낮은 학과를 들어왔을 자신과 전공 공부가 맞지 않는다거나 취업이나 진로에 약한 전공이라 2개, 3개의 전공을 이수함으로써 사회에 나가서 스펙으로 활용하는 장점이 있기도 해. 어려운 전공 공부를 2개씩, 3개씩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과보다는 문과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야. 다섯 번째로 동국대 입시 특징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종합 전형의 두드림 전형과 학생부 성적 기반의 학교당 추천 전형이 있고, 특이한 점은 불교계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불교 관련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불교 종단 소속의 주지 스님의 추천서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불교계 추천 전형이 있어. 일반 전형과 대비했을 때 적게는 0.2, 0.3등급부터 0.5, 0.6등급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대신 선발 인원이 적고 이 전형으로 학생을 뽑지 않는 학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선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야. 내신 성적을 우선으로 보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는 1.4등급 전후의 경찰 행정학과를 시작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사회학과, 사학과, 행정학과, 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등이 있으며 역사교육과 지리교육 등 사범대가 높은 입결을 보이고 있어. 앞서 언급한 이런 학과들은 1점대 중후반부터 2점대 초반까지의 입결을 보이고 있는 중이야. 비교과와 면접, 자소서 중심의 두드림 전형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 비해서 0.5에서 0.7등급 정도, 많게는 2.0, 3.0 이상의 등급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출결, 봉사, 교내대회, 수상, 독서 등 비교과가 다른 학생에 비해서 우수한 학생들이라면 지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특히나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잠재성, 학교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이라면 낮은 내신 성적으로도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전형이야. 마지막으로 동국대 논술 전형을 살펴보면 400명대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인문계는 2개 영역 수능 합 4등급, 자연계는 2개 영역 합 5등급에 최저를 맞춘다면 30대, 40대에 이르는 논술 경쟁률이 10대 1 이하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 그렇게 되면 내신 성적이 3등급, 4등급에 이르는 일반고 또는 특목고 학생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동국대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라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미리부터 준비해서 좋은 입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어차피 내신이 약한 친구라면 선발 인원이 70%를 넘어가는 수시 전형을 전혀 쓰지 않고 정시만 준비하기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시를 위해서 어차피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에서 최저가 높은 전형 또는 논술 전형 등 수능을 친 다음에도 면접과 논술의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형들로서 수시를 지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또한 논술은 과거에는 제시문이나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선행학습 금지법 이후에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제시문과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되었고, 대학 입장에서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정원 감축과 지원금 감소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오늘은 역사와 전통의 기반 위에 문과적 장점을 벗어나 이공계 의료 특성화로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된 동국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해놓으신다면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